안녕하세요. 홍진이 달려 홍진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청년 회장님이란 분이 의뢰를 하신 내용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포천 신입동에 사시는데 청년 회장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가끔씩 예전에 여름에는 퀵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퀵을 접고 위험해서 배달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배달 대행하면서 가끔씩 퀵을 나가요. 이제 와이프 심부름이라고 해야 되나? 서울역을 가끔씩 다녀오는데 이분이 의뢰하셨어요. 오전 중에는 퀵을 좀 하고 오후에 저녁 시간 바쁜 시간에는 동네에서 배달 대행하는 게 어떤가, 수입적으로 괜찮은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충 답변은 좀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퀵, 대행, 중국집 배달,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려고 준비 좀 해봤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야기고요. 지역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수입이나 환경은 다 다르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저거 말도 안 되는데 틀린데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포천 지역에서 제 기준으로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조금 틀리고 맞지 않다 생각이 들더라도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퀵은 굉장히 완전 프리합니다. 이게 어디 사무실에 등록을 하고 일하는 건 맞는데 대행이나 중국집처럼 완전히 딱 체계적으로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이런 게 없습니다. 퀵은 전국구로 다니는 거예요. 지역 기사도 있고 전국 기사도 있고 한데, 이제 일반적인 퀵을 얘기하자면 등록은 시켜놓고 오다를 잡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근데 이것도 기본적인 룰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적인 거는 지켜줘야죠. 물건을 포천에서 잡아서 서울 강남을 간다. 그럼 2시간, 3시간 요 정도 잡아줘요. 근데 4시간, 5시간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클레임 들어옵니다. 그리고 출퇴근 같은 경우는 완전 프리예요. 이게 내가 나오고 싶은 날 나오고, 그러니까 제일 장점은 프리라는 거, 퀵은. 출퇴근이 자유롭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돼요.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한테 연락 오고 이렇게. 근데 지역구로 퀵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죠. 출근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전국구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완전 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좋죠.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단가가 높죠. 퀵은. 이게 한 건당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포천에서 강남을 간다. 그럼 기본적으로 보통 3만원 이상 4만원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급성이면 5만원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자면 포천에서 강남 가는 걸 방금 잡았어. 4만원짜리를. 근데 바로 옆 동네에서, 포천 옆 동네에서 또 강남 가는 게 4만원짜리가 떴어요. 그럼 또 그걸 싣고 실는 도중에 또 의정부에서 강남 가는 게 3만원 떴어요. 그럼 또 의정부 가는 길에 들려서 잡던지, 아니면 남양주 쪽에서 들어가는데 남양주에서 강남 가는 게 25,000원, 3만원 뜬다. 그럼 또 지나가는 길에 주워서 가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스타트가 좋다 생각하면은 벌써 강남 가는 권을 3개, 4개를 차고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은 코스만 잘 잡으면 3, 4개 간에 강남 가는 거는 한 3, 4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그럼 4만원짜리로 예를 들자면 4만원짜리 3개를 간다 그러면 12만원이죠. 그러면 점심시간 되기 전에 벌써 12만원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점은 뭐냐?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23%를 띱니다. 4만원에 23%를 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2만원 가져갔잖아요. 그럼 거기서 23% 띄면 얼마예요? 20%만 줘도 2만원, 거의 3만원 돈을 띄는 거죠. 3만원 돈을 띄가고 그 외 수입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완전 프리하다. 잘만 엮이면 단가가 엄청 세서, 제 같이 옆에서 하시는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분 같은 경우는
매일 잘 벌진 않죠.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보면 여름 때 한 30만 원씩은 꾸준히 가져가더라고요. 꾸준히 가져가요. 30만 원 정도. 오전에 4-5개 차고 나가서 인천까지 또 이제 그 강남에서 인천이나 수원 뭐 이런 데까지 또 차고 나가서 수원에서 강남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몇 개 차고 들어오고, 강남에서 또 집으로 오는 방향으로 또 몇 개 차고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보통 9시에 출근해서 6시쯤 7시쯤 끝내는데 수입이 거의 30만원 전후로 되더라고요. 명절 때 이런 특수 때는 뭐 40만원 50만원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수료 빼고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대신 위험 부담이 크죠. 왜냐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뭐 길이 숙지가 되겠지만, 초보자인 경우 포천에서 강남을 간다, 강남에서 인천을 간다, 초행길일 거예요. 신호체계도 잘 모르고, 교통 관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그 노면 상태도 어떤지 파악이 잘 안 되죠. 퀵의 단점이라 하면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 몇 년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기 루틴이 있을 거예요. 다니는 길에 잡는 코스도 비슷하고, 코스가 거기서 거기라서 길도 어느 정도 장거리를 가기지만 그 장거리 가는 길도 웬만큼 눈에 있기 때문에 신호체계도 눈에 있고 그나마 덜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매우 위험한 환경이 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행길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퀵의 장단점을 보자면, 장점은 프리하다, 단가가 좀 세다. 단점은 수수료가 너무 세고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근데 제일 장점은 제가 볼 때는 출퇴근이 자유롭다는 거. 아무도 간섭을 안 해요. 근데 그게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장점이긴 한데 단점이에요. 멘탈 약하신 분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어요. 야, 오늘 30만원 벌었어. 그럼 내일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5만원 벌고 10만원 벌고, 야, 오늘 일 없네, 쉬자, 술 먹고. 왜? 간섭을 안 하니까 일찍 들어갑니다. 근데 악착같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벌죠.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퀵은 사무실과 공장들 이런 위주로 돌기 때문에 저녁 초반이면 다 끝나요. 주말엔 또 일이 없고, 주말은 거의 쉰다고 보시면 돼요. 주말에 이제 공장이나 회사들이 다 쉬니까 퀵도 같이 연동돼서 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일은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적지요, 많이 주말에. 그래서 주말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퀵은. 퀵은 이 정도로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동네에서 하는 배달 대행이죠. 이제 음식 갖다 드리는 분들. 배달 대행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하긴 한데 완전 프리하진 않아요. 이거는 동네 이제 배달 대행 사무실에 등록을 하시고 어플 까시고 일을 하는데, 퀵이랑 거의 비슷하죠. 일하는 것 자체는 코를 뜨면 내가 그 코를 잡아서 가는 건 비슷한데, 이건 짧아요. 지역구가 뭐 반경 거의 뭐 5km 내외에서 하고, 멀리 가면 뭐 7km 10km도 가곤 하죠. 근데 거의 5km 반경 내에서 동네에서만 놀다 보니까 조금만 일해도 그 길들이 눈에 환하게 익혀지고, 신호등 같은 경우도 교통체계도 금방 눈에 들어와요. 상가들도 뭐 주소 안 찍어도 거의 다 금방금방 익힐 수가 있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1-2주 내에도 웬만큼은 탈 수 있을 거예요, 배달대행은. 근데 배달대행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잖아요, 사무실에. 그러면은 이 사무실에서 관제를 보고 뭘 해요. 대충은 보통 이제 아까 퀵 같은 경우는 완전 프리해.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행은 보통 11시부터 11시까지 한 12시간 기준으로 일을 한다고 보면 돼요. 평균적으로. 뭐 일찍 나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퇴근하고 뭐 일찍 퇴근하고 이런 분도 계시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자면 11시부터 11시까지는 일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뭐 낮에는 그나마 좀 덜 밀리니까 그렇게 강제성이 별로 없어요. 자율적으로 일을 하고, 뭐 일이 없으면 커피 마시러 쉬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뭐 친구도 만나고, 볼일도 보고 해요, 보통 낮에는. 근데 저녁에 이제 6시 이후에 6시부터 한
9시, 10시까지 그때는 이제 피크 시간이라서 엄청 많이 밀려요. 그때는 이제 강제적인 배차도 들어오고 뭐 사무실도 빨리 출근하라고 그러고 나오시라고 그러고 연락도 오고 그런 반강제성을 좀 띠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수한 환경이라고 봐야죠. 퀵은 전국구라서 뭐 이게 남몰라라 할 수 있는데 대행은 그때 업체와의 그 가맹점과의 사무실과의 기사와의 그 약속이니까 음식이잖아요. 또 빨리 빼가고 빨리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특수하게 3시간, 4시간 때는 강제성을 많이 좀 띠고 있죠. 이게 수입 자체로 보자면은 저희 송우리는 지금 기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 지금 시내 기준이 기본이 3,000원이고 뭐 3kg 그 정도가 뭐 3,000원이고 그 이상 넘어가면 구역마다 다르긴 500원씩 올라가요. 뭐 3,500원, 4,000원, 4,500원, 5,5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버시는 분들 오래되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요즘은 평균이 한 12시간을 일한다.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그럼 11시간이 되겠죠. 11시간을 일한다 싶으면은 20만원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은 들고요. 뭐 개인적인 편차들은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저녁 끝날 때까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30만원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따져보면 뭐 진짜 점심도 안 먹고 12시간, 13시간, 15시간, 16시간을 풀로 뛴다면 더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 이게 하루 이틀 이제 지치거든요. 아까 퀵도 마찬가지지만 하루를 엄청 많이 벌면 다음날 멘탈이 좀 흔들려서 꼭 쉬게 돼 있어. 아니면은 나태해져.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대행은 평균가를 20만원이다 싶으면 20만원 꾸준하게 벌어가는 사람이 제 돈 버는 사람이고 오늘 30만원 찍어서 40만원 찍어서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도 쉽니다. 술 먹고. 그래서 대행 같은 경우나 퀵은 꾸준함이 중요하다. 근데 평균적으로 12시간 정도 일을 하시면 초보 분들은 좀 덜 벌겠죠. 뭐 15만원 정도는 왔다 갔다 벌 수 있을 거예요. 12시간 하신다면. 근데 이제 그게 지리도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붙여가는 것도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요즘 코로나 시국에는 20만원 이상은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멘탈이 중요하죠. 꾸준하게 자기가 일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관건인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퀵하고 배달 대행은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많지만 비슷한 점이 더 많다.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 내가 얼마큼 잘 찝어가고 잘 엮고 머리를 잘 쓰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수입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게 멘탈도 중요하고 솔직히 머리도 좀 중요해요. 붙여가려면 머리를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왜? 내가 생각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 1초 1초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토바이 험하게 타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죠. 빨리 갖다 줘야 다음 거 빨리 픽업을 할 수 있고 또 빨리 갖다 줘야. 근데 제가 몇 년 하다 보니까 신호 위반하고 무지막지하게 막 달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솔직히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일이 많다고 그러면은 평균치 금액이 나옵니다. 수입이. 근데 사람이 심리라는 게 빨리 갔다 와야 하나라도 더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렇게 막 달리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사고율도 높고 남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근데 신호 웬만한 거 사람 많은 곳 지킬 건 지키고 다녀도 평균값 나옵니다. 그건 제가 해보니까 조금 덜 벌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뭐 정말 정확하게 더 잘 엮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다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몸이잖아요. 너무 막 달리고 다니면은 언젠가 사고 납니다. 한순간이에요. 진짜 한순간. 방심하는 한순간. 조심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집을 예를 들게요. 제가 중국집을 한 10년 하고, 뭐 지배인 생활도 10년 하고, 한 20년을 했거든요. 20년 정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요. 요즘 중국집, 여기 송우리가 일당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보통 13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럼 월급으로 한다 치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니까 4번 빼고 13만원 하면은 원래는 얼마야? 30일 하면 13만 30, 400만원. 거기서 쉬는 날 4번 빼면 한 350에서 그래도 한 400, 잘하시는 분은 400까지도 받을 것 같아요. 그냥 400 번다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점은 사람들이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13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퀵 서비스는 뭐 보통 20만원에서 뭐 30만원도 번다. 근데 시간이 짧아. 6시까지 밖에 일 안 하는데 30만원을 가져가. 근데 대행은 12시간을 일해. 근데 중국집도 마찬가지로 12시간을 일해요. 12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해. 근데 대행은 12시간 일하는데 보통 평균 20만원을 가져간대. 근데 중국집은 12시간 일하는데 13만원 가져간대. 그럼 사람들이 대충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그럼 짜장면집 뭐하러 이래? 대행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집 하시던 분들, 음식 장사 하시던 분들 대부분이 대행을 하십니다. 왜냐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대행이나 퀵은 자기 오토바이가 있어야 돼. 요즘 PCX 400만원이 넘어가요. MX고 뭐 보통 쓰는 오토바이들이 거의 400만원이 넘어가요. 근데 대부분 중고로 사죠. 그럼 200만원에 산다고 해요. 200만원 정도의 중고를 구입해서 보험을 들어야 돼. 보험도 이 퀵용이나 이런 중국집은 좀 달라요, 보험료가. 유상보험이란 걸 들어야 되는데, 제 경우도 지금은 할인이 좀 많이 됐지만 작년 같은 경우 뭐 한 150만원 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좀 싼 편이고, 30대 친구들 보면은 거의 200만원 나오더라고요. 유상보험으로 퀵용으로 기본만 했을 때. 20대 친구들은 뭐 1000만원씩 2000만원씩 나옵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리스라는 걸 내려서 달달이 매일매일 돈 내고 타는 거예요, 리스로. 보험료를 못 내니까 1000만원씩 나오니까. 어쨌거나 퀵이나 대행은 내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내가 보험료 따로 내야 되고, 기름값도 따로 내야 되고, 밥도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지출이 많아요. 아까는 수익적인 얘기만 한 거였고, 지금은 지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출이 있어야 돼. 근데 중국집은 다르죠. 난 몸뚱아리만 있으면 돼요. 몸뚱아리만. 그러면 가게 업체에서 오토바이도 주지, 보험료도 내주지, 4대 보험료도 내주지, 거기다 기름값 들어가지, 수리비. 아까 맞아. 대행이나 퀵은 내 오토바이니까 수리비, 유지비 다 들어가야 돼, 내 돈으로. 근데 중국집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다 내주죠. 가게에서. 제가 들어갈 돈이 없어요. 거기다가 밥, 아침 줘, 점심 줘, 저녁 줘. 밥도 다 줍니다. 저녁에 일 끝나고 술도 가게에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들어갈 게 없어요.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중국집은. 그러면 하루 일당 13만원. 아까 대행은 20만원 벌어. 뭐 퀵은 30만원 벌어. 시간 차이는 뭐 조금씩 다 있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 13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그 대신 여기서 단점이 있죠, 중국집은. 프리함이 없는 거예요, 프리함. 고정이잖아요, 고정.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는 그 집에서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 일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대행이나 퀵은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고, 뭐 대행은 조금 다르지만 강제성이 좀 띄고 있지만 프리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쉬고 싶으면 쉬고, 친구 만나고 바쁠 때만 좀 뛰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근데 중국집은 그런 게 없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12시간을.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갈 수는, 사장한테 얘기하고 나갈 수는 있는데, 기본 컨셉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12시간을 근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당 뭐 최저시급이 뭐 8천 얼마였나요?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위험수당 따지고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지금 중국집이. 그렇죠. 12시간 일하는데 13만원 받는다 그러면 시간당 만원 조금 넘게 받는 건데. 근데 다른 게 돈 들어갈 일이 없다 이거죠, 중국집은.
일반 식당들은. 거의 그런 메리트는 있다. 따로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내 몸만 건사하다면 어느 식당이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요즘 식당들 구인난 엄청 심각합니다. 다 대행하고 퀵하거든요. 왜? 자유로움이 있고 저녁 시간에 바쁠 시간에 반짝 하면 시간당 뭐 3만원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대행을 하지만 저녁 시간에 엄청 밀렸을 때는 시간당 3, 4만원도 빼요. 시간당. 근데 그 시간이 터울이 짧죠. 6시부터 10시 아니니까. 그러면 막말로 저녁에만 나가서 6시부터 10시까지 바짝 일한다. 바짝 그냥 진짜 독을 품고 일한다 그러면은 3, 4시간 만에 뭐 15만원도 벌 수 있는, 4시간 만에 한 15만원도 벌 수 있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위험성이 크죠. 근데 중국집은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차피 빨리 하나 천천히 하나 어차피 12시간은 일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달을 빨리 안 다녀도 돼.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사고율도 낮아요. 근데 대행이나 퀵은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하다가 사고가 날 위험성도 높은 거고. 그러니까 다들 장단점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실 분들은 본인이 잘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요 3가지 직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짧게 좀 하려고, 말 좀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빨리 안 나오네. 다들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니까. 근데 다들 이거 배달일 쪽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중국집이나 이런 식당 일을 좀 해보시고 길을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대행 일을 또 이제 해보시고 조금 넓게 콜 잡는 거. 중국집은 그냥 영수증 나오면 사장이 영수증 붙여주면 그 주소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중국집 일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고 시간만 12시간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동네 지리도 익히고 이런 상가도 뭐가 있고 배달 이런 데를 가고 신호체계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목돈을 좀 만드셔서 오토바이 하나 구입하고 보험 들어오셔서 대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대행하면 이제 진이 어느 정도 외웠으니까 이제 대행 같은 경우는 내가 콜을 잡으면 그 가게를 가서 물건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 가게들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상가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퀵도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이거든요. 그 콜을 잡아서 가는 거니까 어플상에서. 근데 이제 다른 점은 퀵은 전국구에 있는 상가들이 뜨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공장들이고 회사건 무조건 다 내비 찍고 가야 돼요. 그거를 이제 또 경험을 해보시고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셔야지 이제 내가 어떤 게 내 몸에 맞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설명만 들어서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다 취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 다 확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험을 좀 다 해보셔야 된다.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래야지 이제 내 몸에 맞는 거, 내 몸에 맞는 직업을 찾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잘 부탁드리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올해는 제가 로또 좀 삽니다. 일주일에 5,000원씩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1등 기원하겠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제가 사고도 좀 몇 번 났었고 재작년에는 목 디스크로 또 수술도 했었고 그랬는데 아플 때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지. 다들 건강하시고 올해는 돈도 좀 많이 버시고 항상 건강, 행복, 가족이 우선인 거 아시죠? 행복이 최고입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